자, 반갑습니다. 포스코딩스 주주님들. 자, 일단 요번 주 주말에도 어김없이 제가 영상을 좀 켰는데, 켠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만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주말에도 마이크에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을 드리고 싶지만 구독은 지금 누르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여러분들 그 내용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눌러주셔도 되니까 지금은 좋아요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 홀딩스를 지금 매수하고 들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근본인 철강제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2차전지에 있는 리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심지어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철강제의 가격과 리튬의 원자재 가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 주가 반등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상 좀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뉴스가 떴었어요. 지금 반도체랑 2차전지 같은 첨단 산업 전략에 25조 5천억을 정책금융 지원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수치 자체가 우리한테는 조금 뭐 호재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의 호재인지 한번 정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 대비 7조 1천억 원을 증액한 25조 5천억에 대한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죠. 지원금을. 자, 올해보다 40%나 증가한 지원금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거를 엄청난 호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방금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포스코홀딩스는 이런 지원 사업 전략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 리튬과 철강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더 중요하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살펴보자면 자, 이 리튬, 중국 탄산 리튬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리튬 가격을 레이팅할 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자, 같이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리튬 가격 자체가 선물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바닥을 잡았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중간중간에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한번 좀 죽어주는 모습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지만 리튬 가격에 대한 그런 가격 반등을 일으킬 만큼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수요가 꾸준히 유지가 되니 리튬 가격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튀기 위해서는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배터리에 대한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기술 발전이 일어나야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런 리튬 선물 반등을 기대할 수는 없는 방법인 부분입니다. 왜냐면 전기차에 대한 기술 발전이 한 번에 팍 튀어나와 가지고 지금보다 성능이 막 한 100% 성장했습니다. 요런 결과물을 낼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 2차전지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 배터리에서도 이 양극재에 대한 개발만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고 이제는 뭐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방에 이 모든 것들이 산업 발전으로 100%한 번에 팍 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기술 발전이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리튬 선물에 대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천천히 하반 경직이 일어난 뒤에 천천히 리튬 수요가 반등하고 리튬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튬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시 하락을 하나 싶었지만 또 금요일에 다시 튀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리튬은 진짜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리튬 가격뿐만 아니라 이 리튬에 대한 공급과 수요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미스라고 한국 자원정보 서비스라는 이제 한국 공식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수급 안정화 지수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마그네슘 이런 수급 안정화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수를 보시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황 색깔은 수급 위기, 수급 불안을 뜻하는 거고 노란색은 수급 주의, 초록색은 수급 안정, 파란색은 공급 과잉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리튬 지수는 어디가 있어요? 수급 안정권에 있죠. 조금 높은 수급 안정권이긴 하지만 공급 과잉권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막 이제 리튬은 이제 공급 과잉이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공급 과잉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수급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수준이지 공급 과잉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되고, 자, 결국에는 이 수급 안정 부분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증가할수록 이 수급 안정 데이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낮아지는 과정을 겪으면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도 단계적으로는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수급 안정화 지수가 수급 불안과 수급 위기 쪽으로 가야 리튬에 대한 가격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데이터를 보여줄수록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튬에 대한 수요와 가격은 오케이. 우리가 이건 다 봤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철강에 대한 것도 같이 봐야겠죠. 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원료 철광석, 철광석을 가지고 뭐 한국에 있는 철근이나 아니면 뭐 열연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는 게 포스코한테는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봤을 때 9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대규모 전기 부양 정책을 발표를 했을 때, 이때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했었다가 이제 다시 하락을 하는 추세로 지금 철광석은 좀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봉영강, 한국의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래프 기울기가 올라갔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 봉긋하게 올라왔었던 구간이 이제 9월에 경기 부양책 발표했을 때인데, 이때 이후로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철근 같은 경우에, 철강석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그렇게 상승폭이 좋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뭐 글로벌 조강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왔다리 갔다리를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조강 생산도 왔다리 갔다리를 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려면 이제 여기를 돌파해주는 데이터를 좀 줘야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지는 못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수급 글로벌 수치도 보시면은 뭐 거의 뭐 평균 수준이죠.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조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약간 좀 하락하고 있는, 특히나 2020년도부터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철강의 뭐 완전한 그 수급에 대한 개선 같은 것들은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에 대한 것들은 그나마 조금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산업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있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아래를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수급 안정화 지수 부분에서도 아직 공급 과잉 단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이 지금 리튬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 포스코의 근본인 철강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개선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쪽에서 이제 12월 달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거의 뭐 거래일이 5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올라와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주주분들이 좀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대체 언제 올려줄 건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있을 뿐더러, 이게 안 올려주지는 않겠죠. 기업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안 올려주게 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주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합적으로 뭐냐면요. 지금 시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포스코홀딩스를 매수도 하지 마시고 매도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가자면,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지금 많이 싼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냥 싸기만 해요. 주가가 싼 것 같아서 투자자들이 몰려서 매수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기를 이렇게 기대를 하려면 그만큼 강력한 모멘텀이 시장에 하나 띡 나와줘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포스코는 당장 그런 강력한 한방,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없잖아요. 나중 되어서는 제가 어떤 재료들이 나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드렸지만, 최소한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을 좀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럼 지금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지 지금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클릭해서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냥 기다립시다, 우리 여기서 시간은 좀 많이 걸려도 끝까지 버텨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해서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 손실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기 때문에 클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공유성 이야기나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계좌에 못해도 100원이라도 빨간불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어야 진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시고 납득이 되신다면은 그때는 꼭 고개를 끄덕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2024년이 거래일이 딱 5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의 계좌 상태가 말이 아닐 텐데, 제가 여러분들 각자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연말에 소액이라도 좀 가져갈 수 있게끔 솔루션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솔루션 드릴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께 드리는 솔루션. 그리고 나는 좀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솔루션. 이렇게 딱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급등주나 일정주나 세력주, 작전주 뭐 이런 데에서 투자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주일 내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액으로 뭐 한 100에서 200만 원 가지고 한 단기간으로 80% 수익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고위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좀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량주, 포스코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 그리고 고시총주, 고배당주 같은 것들로 1년 이상 끌고 가는 스타일이신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은 큰 비중으로 대충 한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심지어 크면은 더 1억 건 정도 갈 수 있겠죠. 자, 요러한 비중 분할 매수를 통해서 큰 비중으로 30%까지 수익 목표 이뤄 볼 수 있는 저위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공격적인 투자 성향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이제 조금 해볼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2025년 1월에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기업들,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뭐 ABL 바이오 여러 가지 뭐 들어보셨을 법한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서 라이선스 아웃이라는 거를 좀 많이 합니다. 이거는 기술 수출이라는 건데, 여기 기업들에서 만든 그런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것들을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을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근데 이게 1년 내에서 제일 큰 바이오 행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라이선스 아웃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1월 2에서 3주차 사이에 일정이 이제 이뤄지게 되는데, 여기 우리는 행사 주체 중심에 있는 기업에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단기간으로 한 80%까지 수익 목표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번에 2025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세 가지 대주제는 뭐냐면 트럼프와 AI 그리고 GLP-1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AI를 노릴 예정이에요. 자, 그럼 어떤 AI를 노릴 건데를 보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2024년도 1월 행사 때부터 어떤 거를 좀 중심으로 강조를 해왔냐면, 이 AI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AI 신약 발굴이거든요. 신약 발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이 그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발굴하려면은 돈은 거의 한 2천억 정도 필요했고 시간은 거의 한 15년 동안 소요가 됐었어요. 근데 이 AI를 활용을 하니까, 이제 AI가 산업이 발전하고 활용을 해보니까 이 2천억 원에서 한 40% 정도는 금액이 절감이 되고, 이 15년이라는 시간에서 거의 한 7, 8년이라는 시간이 단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 생성형 AI를 연관 지어서 신약 개발에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 바이오니모라는 그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여기에 인셉션이라는 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한번 노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2024년 1월 때 JP모건 행사가 이뤄졌을 때 단기 저점에서 60, 7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제 24년도 연초 때는 AI라는 신약 개발 테마를 띄워가지고 이만큼 올렸었던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부터 100%나 상승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요거를 한번 노려보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그 투자 금액을 막 손절치고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코에 물타기 위해서 못해도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는 보유를 하고 계실 거예요. 요거를 이제 포스코에 좀 소액이라도 좀 한 4주라도 한번 물타보려고 대기하는 종목 그 현금이 있을 텐데, 요거를 지금 당장에 포스코에 매수를 하지 말고 요러한 단기 급등주를 한번 노려서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그런 투자 금액을 조금 더 늘려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말 동안 한번 도와드릴 예정이고, 지금부터 딱 1개월만 보면 됩니다. 1개월 동안에 우리는 기대 수익률을 못해도 60%에서 한 100%까지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손절 규모는 5에서 한 7%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밑으로는 5에서 7%인데 위로는 60에서 100%까지 한번 볼 수 있다면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제가 네이버 폼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거를 딱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요런 창이, 요런 설문창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블랙 화면을 해놔서 잘 안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위에도 여러 가지 제가 포스트골딩스 특이사항 무료 알림 서비스나 투자 전략서, 2025년 유망 종목 받기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칸을 제가 만들어 놨고, 여러분들이 회신을 받으실 연락처 같은 것들도 번호를 잘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들이 공격형 투자자이신 분들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벤트 급등주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게 되겠고, 제가 그 두 번째로 설명드렸었던 이 안정형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 이제 연말이죠. 12월 한 27일까지 이제 보유하고 계신 주식에 한해서 배당이 결정이 될 건데, 이 날 때 우리가 고배당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잠깐 한 10에서 25%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칸도 제가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면은 제가 상황에 맞게 조금 도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거 필요하신 것들 체크해 주시고 밑에 있는 제출 눌러주시면은 제출 완료고요. 제가 순차적으로 회신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100%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무료라고 하냐면 제가 이런 것들 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기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굳이 제공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제 채널에 이 구독 눌러주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다 잡아주기 때문에 구독을 굳이 누르지 않으셨더라도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구글 메인 홈페이지에 이렇게 딱 띄워줍니다. 자, 그래서 구독을 굳이 잘 안 누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작성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려운 정보를 얻어가시는 만큼 여러분들은 어려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는 입장에서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출 눌러주실 때는 반드시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주말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한 이 정도로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포스트골딩스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내려갔었던 구간이 굉장히 높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금지하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약간 정지하면서 내려왔었던 구간이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스크와 외국인들이 돌아와주게 된다면 35만원 선까지는 못해도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좀 긴 영상 시청하셨지만 남은 일정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도 제가 포스트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다면은 그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매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나머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